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1000달러, 즉 한 개 100만 원 되는 걸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 가능한 자산을 모두 비트코인에 몽땅 투자하고 10년 이상 그 변화무쌍한 상승과 하락장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지금 사서 10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쉬울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할 때 한 개 사서 10배 올라봐야 9천만 원 수익인데 1억 할 때 한 개 사면 2배만 올라도 1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1000만 원 할 때 100개 살 수 있는 사람은 1억 할 때도 100개를 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고 1억 할 때 한 개를 못 사는 사람은 1000만 원 할 때도 한 개를 못 사는 것입니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거의 문제입니다. 영상의 원고를 작성할 당시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비트코인 호들러님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그다지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매스컴에서 비트코인 가격 폭등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마치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되는 것 마냥 보도를 하지요. 사실 비트코인은 올해 3월 중순 1억 500만 원을 돌파했었고 그 이후 8개월의 하락과 횡보를 거쳐 이제 겨우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달러 기준으로는 역사적 신고가를 얼마 전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번 상승장에서는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달러 기반 시장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붙어서 원화 기준으로 달러 대비 좀 높게 형성되었었죠.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가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장기 투자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20% 폭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30% 폭락한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8개월 전에 비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버텨오셨다면 이제 겨우 투자원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건데 아주 힘이 드실 겁니다. 빠져나갈까 아니면 계속 가볼까 다시 지난 1년과 같은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지 1년 고생했는데 이제는 올라가겠지 별의 별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 단기 가격 변동을 예측할 만한 능력은 없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부 매도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친구들 모임을 갔는데 갑자기 투자 관련 대화가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분위기상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은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인데 유독 우리나라가 이번 상승장에서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그동안 상당히 잠잠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관심이 좀 많았지만 그동안 개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아닌 세력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고 아직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시장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의 여력은 있을 것인데 비트코인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는 좀 진입 장벽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참 신기한 것은 비트코인을 갖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거부하고 반대를 합니다.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오른다. 이렇게 오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가격 지불하고 살 뜻이 없다. 이렇게 오르는 것은 반칙이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처방전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병에서 치유되는 약이 있는데 그것은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비트코인 버스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에 올라타듯이 비트버스에 올라타는 것이지요.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냥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 한번 다녀오시는 마음으로 기차표 사듯이 비트코인을 한번 사보세요. 20만 원 정도 좋고요. 30만 원도 좋고. 바로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비트코인 팬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가 되고 싶겠죠. 1달러 할 때 수천 개 사지 못한 걸 아쉬워할 텐데요. 지금 안 사시는 분들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갔다 해도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바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입니다. 지금이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분위기라는 말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하셨다면 대부분 저도 그렇겠지만 한 50만 원에 10개 정도 샀다가 한 500만 원어치 사겠죠. 70만 원 정도 되면은 200만 원 벌었다 하면서 10개 팔고 안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 비트코인 장래성도 불투명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5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벌면은 잘했다 생각하고 빠져나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때 안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알게 된 걸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뭔지 관심도 안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도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왜 대단한 사업가인지 저는 이번에 비트코인을 대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제이미 다이먼 같은 부류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 부자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호들레인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1억이 되느냐?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1억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면 자신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1억이라도 사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1억 600만 원에 1,5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도토리 줍고 낚시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어제도 제가 비트코인을 다시 샀습니다. 비트코인 안으로 자신의 모든 자산의 가치가 흡수된다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비트코인 안으로 많은 자산들이 흡수된다고 말하나? 부동산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미국 국채 안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골드로 흡수될 수도 있고 나스닥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흡수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자산이 흡수되어 온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이어져 왔고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유럽을 비롯한 아랍, 이스라엘 간의 전쟁, 중국과 미국의 갈등,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의 혁명이 도래한 것입니다. 혁신은 항상 기존 유지 세력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들은 과거 성공에 대한 집착과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혁신에 대해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 저장의 기능은 탁월함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완벽한 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산은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쉽게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그 총량이 늘어나지 않고 희소하며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며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산이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고 바로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가상자산들과 비트코인의 큰 차이점은 바로 창시자의 유무입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존재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가상자산과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의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에 비트코인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주로 여성 진행자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까? 이런 걸 묻고요. 그리고 얼마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주 묻는 질문인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한번 해보자면은, 저는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구간들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얼마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느냐 하면, 먼저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통화 패깅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자국 통화를 외화에 고정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가치는 외국 통화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도록 한 것이죠. 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외환을 한 환율로 사고 다른 환율로 팔 수 있는 방식으로 패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화 패깅은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업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율을 고정하는 외환은 미국 달러입니다. 금은 국내 경제 이익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환율을 고정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통화 패깅의 주요 역할을 했던 금의 위치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최소 지금의 10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 미 국채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앞으로 영원히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가질 생각이 있다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장 편리한 방법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사는 것이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과 비트코인 주소인 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니모닉 문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비트코인을 한번 매수해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는지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들은 많으니까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 주시고요. 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서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 보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좀 친숙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카타르도 암호화폐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디지털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두바이 다중상품센터와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선도해온 아랍에미리트와 보조를 맞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동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혁신적인 자산들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세계 금융의 혁신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달러 시스템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면 구태여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래도 안 들어올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X 계정이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6,000달러에 구매했고 계속해서 76,000달러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소유한 비트코인의 개수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짜 돈으로 진짜 돈을 계속 거래하시면 부자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을 10달러에 샀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고 6,000달러에 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다행입니다. 오늘까지 비트코인 73개를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100개를 소유할 생각입니다. 저는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금을 생산하는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수익을 비트코인, 금, 은으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으로 말입니다. 저도 비트코인이 한 개에 10달러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000달러, 즉 한 개에 100만 원이 되는 걸 여러분들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투자 가능한 자산을 비트코인에 몽땅 투자하고 10년 이상 그 변화무쌍한 상승과 하락장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차라리 지금 사서 10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쉬울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할 때도 한 개 살 것이고요. 1억이라도 한 개 산다면 1,000만 원 살 때 한 개 사서 10배 올라봐야 9천만 원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1억 할 때 한 개 사면 2배만 올라도 1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좀 쉽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0만 원 할 때 100개를 살 수 있는 사람이 1억 할 때도 100개를 살 수 있는 것이고 1억 할 때 한 개를 못 사는 사람이 1,000만 원 할 때도 한 개를 못 사는 것입니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꼭 비트코인을 간직하시고 아직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과연 뭔지를 알기 위해서 소량으로라도 비트코인을 한번 매수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빰.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 흰 구름